사실 전시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긴 제목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Beyond Window라고 좀 더 직감적으로 간결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고, 사실 인물들이 어떤 프레임 바깥을 보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작업들이 많아서 그런 작업들과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제 작업에는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해외의 이미지도 담고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란 것은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딱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건, 제가 한국 공동주택 아파트 대단지들에서 생활도 하고 많이 이사도 하고 그곳을 보면서 되게 바로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만 3번인가 4번의 아파트 한국에서 서울에서만 이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모든 곳이 다 비슷하구나, 그 다음에 서로 건물들이 맞닥뜨려져서 서로를 훔쳐보는 거나 서로를 힐끗힐끗 되는 그런 광경들도 있었고, 저 또한 그랬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갇혀져서 모두가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아파트라는 것은 굉장히 획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 패턴도 분명히 획일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나 정서들 부분까지도 비슷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 특히 가상공간, 핸드폰이나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빠져드는 시간이 많으면서 집 안이라는 곳을 그들이 어떻게 점유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는 코로나와 겹쳐진 시기와 그 이후에 좀 생각이 들었던 건데, 사실 이게 꼭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생활 반경이 제한적이게 되어 이렇게 변했기도 했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어떤 사회나 환경이 만들어낸 어떤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좀 더 자기 고립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어떤 만들어내는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게 어떤 가상 공간, 핸드폰이나 다른 디지털 기기들에서 나오는 그런 거에 빠져들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 이 작은 거 안에 핸드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에서는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을 가장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집이라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거 좀 대조된 굉장히 제한적이고 고립된 장소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 부분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게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제 주변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 그거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작업을 보면 쓸쓸하다는, 아무래도 인물이 혼자 있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사실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이렇게 고립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이게 개인성이 굉장히 두드러진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기 때문에 쓸쓸해 보이지만 이게 누군가 푸시해서 뿐만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들어낸 쓸쓸함이다.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부분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즐기고 있다 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작업 전체에서 한 30% 정도는 제 주변 인물을 그렸는데 가족보다는 제 주변 지인, 친구들의 이미지가 많아요. 그들을 제 집에 초대해서 그들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너무 많은 관계를 갖지 않고 유대를 갖지 않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일을 하고 서로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작업에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 드로잉을 할 때는 굉장히 큰 틀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을 큰 틀 안에서의 공간과 인물을 먼저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로 옮긴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인 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한 작업에도 시점이 다 다르고 어떤 눈높이가 좀 달라서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맞추면 되긴 하는데 오히려 안 맞춤으로 인해서 좀 콜라주한 느낌도 들고 오히려 실제 공간 같지만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아마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저 인물의 크기와 인물이 앉아야 되는 의자와 테이블의 사이즈가 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은 맞출 수도 있지만 좀 더 다르게 구성을 하고 좀 더 하나 요소가 들어가고 하나 요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추가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비현실적인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공간을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이라든지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요소들을 넣다기보다 큰 틀의 공간과 뭐 소파나 테이블이나 뭐 침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만 넣음으로써 어떤 소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기보다 이 전체적인 공간과 인물의 태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더 사소한 것들은 좀 더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일을 많이 섞은 어떤 레이어를 칸칸이 썼다 보면 그것이 합쳐지면 어떤 만들어내는 오묘한 그 감정이라든지 오묘한 공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색깔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으면 되게 있을 법한 공간인데도 좀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제가 색깔 공부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다양한 색깔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 색을 겹쳐서 보기도 해요. 비슷한 톤들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톤들의 색깔들이 서로 얇게 겹쳐져서 만들어내는 어느 시너지에 대해서 계속 작은 스터디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화면의 페인팅으로 조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얇은 물감층이 여러 개로 쌓이다 보면 그것을 한번 봤을 때 좀 공간감 같은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색감들이 쌓였을 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오묘한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작업을 했을 때 색감 자체가 조금 도드라지는 작업에 어떤 색감을 주고 싶어하는 어떤 제 안에 욕구도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 좀 쓸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라는 말들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제가 인지 못했던 부분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못 보는 부분을 관객들이 볼 수도 있고 관객들이 못 보는 부분을 제가 어필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냐는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신진 작가이기도 하니까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감상평을 듣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프레임 안에 제 작업을 넣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긴 해요.
그러면 굉장히 제 앞으로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가복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경계를 하고 싶은데, 저도 계속 작업을 만들어내다 보면 어떻게 제 그림 안에서 닮아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제가 제 작업 자체도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최대한 다양한 거를 뽑아낼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 어떤 작가가 되겠냐라고 하면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제가 젊다 보니까 다양한 갈림길로 갈 수 있는 기회이고, 사실 지금 그거를 포기하면 나중에는 더더욱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의 어떤 개별성이나 차별성은 가지도록 노력을 하되, 제 작업 안에서 계속 어떤 자가복제하는 것을 최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